국방과 외교, 통일 이슈를 좀 더 심층적으로 살펴보는 김영준 기자 만나는 시간입니다. 안보열전 김영준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가져온 이슈가 지난주에 이제 북한의 자칭 전승절이라고 하죠. 여기서 이제 열병식이 있었는데 우리나라도 뭐 비슷한 시가 행진을 한다고 해서 그 네. 내용을 좀 파악해 오셨다고요? 지난주 목요일 그러니까 7월 27일 밤에 북한이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자칭 조국 해방 전쟁 승리 70도를 기념한다면서 열병식을 열었고요. 예. 열병식이라는 게 원래 무력 시위 성격을 띠긴 하는데 강순남 국방상이 여기서 연설을 했거든요. 네. 근데 한반도에선 핵 전쟁을 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누가 언제 어떻게 핵 전쟁을 하느냐 이게 문제라면서 굉장히 수위가 강하게 얘기를 했고 중국과 러시아 대표단도 참석했습니다. 맞아요. 공교롭게도 우리도 오는 9월 26일에 건군 75주년 국군의 날을 기념해서 기념식과 시가 행진을 할 계획인데요. 그래서 올해는 남북이 2달 간격으로 비슷한 행사를 하게 됐습니다. 또 이번 달에 을지 자유의 방패 UFS 한미 연합 훈련이 예정돼 있거든요. 그래서 한반도 정세가 순탄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날 어떤 무기들을 등장시킬지 또 국군 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낼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우리도 좀 주목할 만한 이벤트가 지금 있는 셈이고 9월 26일에 그 시가행진 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제 기억으로 최근에 우리 국군이 이런 시가행진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이게 한 몇 년 만인 거죠? 그 기억하시는 게 맞는 게 10년 만에 하는 거거든요. 10년 만이요? 네. 그동안 왜 없었던 거예요? 사실 과거 권위주의 정부에서는 시가행진을 꽤 자주 했어요. 그런데 네. 이게 장병들 피로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죠. 북한군도 마찬가지인데 올해에만 2월하고 7월에 열병식 했는데 추울 때는 추운 곳에서 연습하고 더울 때는 더운 곳에서 연습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1998년에 김대중 정부가 취임하고 나서 5년에 한 번, 그러니까 대통령이 취임한 해에 한 번 한다. 아, 이렇게 바꿨습니다. 예. 2003년 노무현 정부, 2008년 이명박 정부, 2013년 박근혜 정부 시절에 시가행진을 다 했는데요. 문제는 2017년 3월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확정돼서 보궐선거가 열리게 됐습니다. 아,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까지 하고 그 다음이 그러면 없는 거예요? 안 했습니다. 아, 문재인 정부 때 왜 안 했죠? 5월 10일에 출범했는데 네. 그 해에 한반도가 전쟁 위기에 놓여 있었고 그게 아니라도 출범을 이제 막 했으니까 할 일이 워낙에 많다 보니 그랬죠. 시가행진까지 안 했던 거죠. 음. 이듬해인 2018년, 그러니까 5년에 한 번 차리면 사실 이해가 맞기는 한데 네. 4월에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하고 있었고 6월에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9월에 평양 정상회담 등 남북 화해 무드 중이어가지고 시가행진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런 무력 시위성 성격을 띠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2018년에 북한도 열병식 2번 하긴 했는데 이 규모를 축소해서 했었습니다. 아, 화해 무드인 상황이다 보니까 네. 우리는 애초에 좀 생략을 했고 북한은 하긴 했는데 조금 규모를 줄여서 네네. 네. 그 대신에 문재인 정부에선 해마다 돌아가면서 해군, 공군, 육군, 해병대에서 차례로 한 번씩 국군의 날 행사를 열었는데 예. 말인즉슨 각군을 주인공으로 한 거죠. 특히 2021년에 해병대를 주인공으로 해서 열린 국군의 날 행사는 저도 이때 현장에 취재를 갔었는데 네네. 거의 영화를 방불케 하는 상륙작전 시범으로 호평도 많이 받았었고요. 아, 그랬군요. 그럼 10년 만에 이런 시가행진을 우리가 이제 9월에 하게 되는데 이거 꼭 해야 되나? 너무 이제 시대착오적인 거 아니야? 이제 안 할 때 되지 않았어? 이런 얘기 안 나오나요? 저도 그럴 줄로 예상하고 취재를 해봤었는데 네. 이게 제 예상하고 좀 달랐습니다. 제가 한국국방연구원 카이다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입수했는데요. 일반인 1천여 명 대상으로 시가행진 진행 자체에 대한 의견을 조사했더니 찬성이 72.5%가 나온 거예요. 일반인 1000명 대상 조사에서 찬성이 72.5%요? 네, 그리고 일반인은 뭐 보고 싶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치고 그럼 국군 장병들은요? 군 장병과 군무원, 공무원 4천여 명을 대상으로 또 조사를 했는데 여긴 더 높았어요. 88.1%입니다. 진짜 의외인데요? 그러니까요. 아예 그리고 직접 참여하고 싶다는 답변도 77.9%를 우리 국군 기록해서 장병 군무원들 중에서요. 예, 77.9%가 나 직접 참여하고 싶다. 예. 그래서 이 군 내부에서도 이런 결과를 아예 예상하지 못했다고 굉장히 놀랐다는 후문입니다. 뭐죠? 이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민국은 뭐 양쪽에서 공통적으로 많이 나온 의견은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이 참여하는 행사가 되면 좋겠다 이런 아. 얘기였고요. 이와 함께 군의 강인함을 보여주고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행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서울 숭례문에서 광화문까지 진행될 예정인데 국민과 함께하는 행사를 하겠다면서 행진 끝 지점이 광화문 광장이잖아요. 예. 여기서도 축제와 같은 행사를 기획하고 있다고 아. 군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다만 제가 국방부를 출입하면서 이 문제를 매년 취재를 했었었는데 네. 이게 국군의 날 행사가 아무래도 장병들의 피로도가 높고 부상이라든가 또는 열사병 위험도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특히 이번 9월까지도 굉장히 더울 것 같아요. 네, 지금 그럴 것 날씨만 같아 보여서. 봐도 네, 그래서 열사병 군 당국에서 한
설명은 9월 초부터 경기도 성남의 서울공항에서 약 3주 동안 행사를 준비할 예정인데 예. 편의시설이 갖추어진 숙소와 함께 민간 위탁식당 등 장병 피로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방부 전학규 대변인입니다. 국가는 행사 준비단에서 그런 부분까지 좀 다 고려를 해서 행사에 참가하는 인원들에 대한 어떤 훈련 여건 또 준비 여건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지금 차근차근 준비를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북이 어쨌든 각각 열병식하고 우리는 또 시가행진하고 이게 무력 시위 성격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일종의 맞불을 놓게 되는 셈인데 어떤 차이점은 있나요? 북한의 열병식은 아무래도 최고 지도자에 대한 충성 맹세 그리고 위용을 과시하려는 측면이 크기 때문에 좀 과장된 동작이 많아요. 네네. 다리를 막 그 엄청난 각도로 들어 올린다던가 그렇죠. 줄을 딱딱 맞춰서 간다던가. 근데 이게 지금 시대에 맞다고 보기는 좀 어렵거든요. 좀 네. 시대착오적인 모습이 많이 눈에 띕니다. 반면 민주주의 국가들에서는 일단 1년에 여러 번씩 안 하고요.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경우가 보통이고 하더라도 국민과 함께하는 군의 모습을 강조하는 데 비중을 둔다는 차이를 들 수 있겠습니다. 예. 물론 행사 자체도 구성을 세련되게 잘 해야겠죠. 아산정책연구원 양옥 연구위원입니다. 공산주의나 전제주의 국가들 같은 경우는 군대 위력을 과시하고 위력과 독재 지도자의 이미지를 겹치게 만드는 그런 효과를 노린다면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실 원래 이런 열병 행사 같은 걸 잘 하지 않을 뿐더러 시민들이 같이 호응할 수 있는 그런 성격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이 같이 호응할 수 있는 그런 성격 중요해 보이는데요. 어떻게 해야 우리 좀 세련되게 잘 할 수 있을까요? 뭐 사실 방법론은 고민하기 마련인데요. 아무래도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많이 달라지겠죠. 예. 북한 열병식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강제로 동원하는 것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달 전부터 평양 근교에 미림 비행장이라는 데가 있는데 네. 거기서 죽어라고 연습만 합니다. 몇 달 동안을요. 근데 그것보다는 아무래도 장병들이 그 참여하고 싶은 인원들이 참여하고 그리고 그러면 좀 더 사기도 높겠죠. 네네. 그리고 적절한 뭐 휴식과 그런 것들이 보장된 상태에서 음. 국민들이 군의 모습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가까이 보고 또 친근하게 친숙하게 보고 느끼고. 이런 그 행사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신뢰를 있겠습니다.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이 시가 행진을 조금 목적했으면 한다. 네, 그런 그런 말씀 느낌입니다. 해주셨어요. 우리 김영준 기자와는요 본방송 이후에 유튜브 노컷 채널에서 이야기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 뉴스 맥락 정다운의 뉴스톡이면 됩니다. 유튜브 노컷 채널 알림 설정하시면 매일 오후 5시 30분 실시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